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이야기 한국사 15번째 시간 반갑습니다. JSA 정선아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함께 얘기해 볼 이야기는요. 바로 해동선곡 발해입니다.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그룹의 3집 앨범에 발해를 꿈꾸며 라고 하는 노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3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선생님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선생님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선아야, 발해가 뭐야? 발해 있잖아. 고구려가 점점점. 그게 저의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를 들으며 제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모르다니 하면서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발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발해의 역사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에게 발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고구려 계승, 해동선곡, 그쵸? 대조영,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날 텐데요. 오늘 같이 발해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좀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에 수도 평양에는 당이 안동도호부라고 해서 직접 다스리겠다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쫙 설치를 해버려요. 도호부나 도독부는 당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설치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신라가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힘을 합쳐서 8년여에 걸친 나당 전쟁을 쭉 수행해 나가죠. 그리고 이 당은요, 우리하고만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쪽에 당나라 서쪽 변방에서는 막 토번 여러 세력들이 또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당나라는요 676년에 안동도읍을 요동으로 옮기고요. 고구려 세력을 강제 이주시키고 지배합니다. 그 강제 이주된 당나라 땅에서도 고구려 유민들은요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거란 말갈 세력 등이 동조하면서 당에게 저항하는 움직임이 계속 거세졌습니다. 그 틈에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인들과 함께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당나라는 막 따그닥 지금 뭐 추격하고 있고요. 그런데 천문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이 당을 물리친 후 더 이동을 해서 동모산 기슭에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바로 발해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운 그 사람이 바로 대조영입니다. 그 해가 바로 698년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여 년이 되던 해입니다. 이 발해는요, 대조영을 시작으로 해서 쭉 이어지게 되는데 727년 발해의 두 번째 임금 무왕은요, 일본의 본호인 국서에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했고 부여의 옛 풍속을 이었다라며 언급했습니다. 이 건국의 과정들, 고구려 유민이 당의 추격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과정과 그 다음에 발해 무왕의 국서의 내용,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설명하며 한국사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698년에 건국되어서 926년에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한 발해의 영토는 지금의 개념으로 치면, 지금의 영토관념으로 치면 중국 만주, 북한, 러시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발해라고 하는 역사를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북한, 일본까지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국가 연구 사업을 통해서 특히 이 발해의 역사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동북공정이 뭐냐면 중국의 동북 삼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현재의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다 자신들, 이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다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고구려, 고조선, 발해 이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이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 이 발해의 역사는요. 우리는 한국사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등 이쪽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근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근거가 논리적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듣지도 않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나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는 듣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적이야 라고 하는 건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의견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경청하는 자세는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에도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들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발해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나라의 역사서 구당서에는요. 대조영에 대해서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고구려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발해는요. 당과 달리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발해하면 떠오르는 왕이 크게 무왕, 문왕, 선왕이에요. 특히 무왕은요. 당나라 산둥 지역을 먼저 군사적으로 공격하고요. 요소까지 진출한 왕으로 유명한데요. 이 무왕의 연호가 인안이에요. 그리고 그 무왕의 아들 문왕은요.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을 수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가 도입되는 것도 이때고요.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벤치마킹해서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를 비슷하게 건설한 것도 이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의 문물은 받아들였지만 당과 다른 연호,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즉 당과 다른 독자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9세기 선왕 때 이르게 되면 발해 영토가 요동지역, 연해주까지 확장되게 되고요. 남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정말 광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변국들이 발해를 해동성고, 강성한 나라, 융성한 나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의 연호가 건흥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발해가 당과 다른 독자적인 국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근거가 되죠. 또한 발해인들은요. 임금을 천손이라고 칭했대요. 천손은 황제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당나라에도 황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황제의 의미를 갖는 천손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다라고 발해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의 유사성입니다. 상경성의 온돌장치. 이 온돌장치는요. 말갈이나 당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온돌장치가 아주 폭넓게 발견되고 있고요. 또 집을 지을 때 사용한 치미, 와당 뿐만 아니라 불교의 불상, 석등까지도 고구려의 것들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무덤 천장의 모주림 구조까지 고구려를 계승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발해를 한국사로 보는 우리의 근거입니다. 반면에 상대쪽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발해를 구성하는 절대다수의 민족이 말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갈인인데 말갈인은 분명히 우리 민족과는 계열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말갈인으로 이루어진 발해. 그렇다 보니 이 말갈과 연결된 연결고리가 있는 나라에서는 발해를 말갈의 국가이면서 당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은 지방정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말갈 무덤도 나왔다. 당나라의 시스템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구려의 역사가 아니라 당의 역사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해의 역사가 우리 거냐 아니냐 이걸로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의 근거와 논리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없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해의 역사를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야 라고 완전히 딱 단정 지어버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면 그 발해의 역사 속에서 보이는 독자적인 문화들, 고구려의 역사, 말갈인의 문화, 당으로부터 수용한 문화 이런 것들이 믹스되면서 독자적인 발해만의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보였던 발해라는 왕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폭을 너무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발해를 공부할 때는 우리의 한국사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공부를 하되 발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문화적 다양성, 여러 문화가 융합된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놓치지 않고 공부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오늘 15번째 이야기 한국사 지금까지 저는 정선아였습니다.